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요번에 수능 본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졸업생이 예. 상담이 되겠는데요. 졸업생이라서 이제 이 앞과 마찬가지로 네.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안정적인 전략을 짜셔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드님이 또 이번 이렇게 예, 졸업생이라 이번 좀 성적 걱정이 좀 많이 때 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어머님. 네. 예. 성적 때 가장 유리한 대학 추천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졸업생 어머니시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급하시죠. 그렇죠. 간절한 마음에 네. 연락을 네.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네. 아마 반드시 이 방송 끝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오늘 이제 졸업생인 만큼 제가 이제 신중한 결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어머니께서 마음이 조금 급하시지만 네, 저희가 네. 차분하게 상담을 네, 진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제 내신 등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6.75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3.59등급, 영어는 3.97등급, 과학은 5.94등급으로 전체 평균은 4.97등급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수능 점수는 국어 A형 3등급, 수학 B형은 1등급, 영어는 3등급, 그다음에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은 각각 4등급 나와서 전체 4개 영역 평균 2.75등급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에는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그다음에 나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에 비해서는 지금 수능이 제법 잘 나온 네. 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은 수능에서 탐구 영역이 좀 예, 점수가 좀 안 나왔는데요. 이처럼 이제 탐구 영역을 조금 못 본 학생들, 이런 네.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학생 하시면서 정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은 이제 수학을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1등급인데 어머님, 네네. 예, 오늘 잘한 거거든요. 아, 예. 예. 수학 많이 잘했어요. 예, 오늘 어려웠습니다, 수학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혹시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찾아본다고 보는데,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님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 3가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수학 B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아울러 또 우리 학생이 좀 과탐이 조금 부족하니까 과탐 반영 비율은 좀 더 낮으면 이때 높다 낮다의 기준은 이제 동반영 비율 25%를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전기공학이나 또는 전자공학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학과 선호도가 좀 강한 그런 졸업생이다 보니까 그 학과 중심의 어떤 대학을 고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기하시는 게 이번 정시 지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김호은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수학 1등급이에요. 네. 네. 예, 이과에서 사실은 이 수학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찾아보면 이제 한 33.3%를 반영하는 이제 홍익대학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5%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이제 세종대나 숭실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독 이제 40%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는 이제 인하대학교가 이제 일부 학과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성대학교가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예. 수학이 40% 반영이 되면 우리 학생한테는 정말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최고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수학 반영이 높은 학교 그리고 그 대신에 과학이 조금 낮은 탐구 네. 과목이 좀 낮은 학교를 찾아야 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짚어주실까요? 예. 자, 우리 학생도 지금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기본적인 점수는 당연히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의 합격선 점수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이제 4개 영역을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홍익대 정도가 이제 3개 영역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학이 좀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탐구가 좀 낮은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한 30%에서 또는 35% 정도를 육박하는 그런 대학 중심에서 아마 조합을 찾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은 참 고려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네. 과학 탐구입니다. 네, 이 과학 탐구 참 오래 많이 사람들 속을 썩이긴 있어요. 네. 예, 아까도 원원 조합이냐 원투 조합이냐에 네. 따라서 또 차이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자연계 학생들, 우리 학생 같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은 요번에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이 자연계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이제 변별력을 요하는 영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점수,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에 동일 점수가 나와도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생기고 또 그것들을 이제 대학들이 100분위 표준 점수로 변환시켜도 역시 이제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고도 속상한 학생이 있을 거고 점수가 좀 낮아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학들이 영역별로 이제 반영하는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보정값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런 유불리를 좀 미미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를 갖고도 충분히 합불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가 있거든요. 예. 네. 선생님, 이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 있는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초 등록자 상위 80%의 성적을 대학에서 이제 약 87.89%로 발표했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80.6%로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자, 올해 31명을 모집하고요. 작년에 이제 4대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 여기는 학생부를 10% 반영하지만 역시 이제 그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작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능으로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을 보시면 영어랑 수학의 합이 60%를 반영해서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좀 수학 부분에 대한 30, 그다음에 이제 과탐은 20%로 조금 이제 유리한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학생이 환산 점수를 하면 476.8로 갔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490 초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점수차가 좀 많이 나서 일단 제가 상향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정시희망가군에 있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 자, 여기는 최초 합격자 평균 점수를 이제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85.45%. 다만 여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충원율이 한 58%까지 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이제 작년에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보다 좀 낮게 봐도 된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 85명을 모집하고요. 이제 수능 100%를 모집하고 역시 반영 비율은 이제 수학과 이제 영어가 30%씩 각각 높게 반영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환산하면 476.8점인데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480 후반대의 점수와 비교해 보면 약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시희망 나군에 해당하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 IT 미디어공학과입니다. 자, 여기는 최초 입학생 평균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게 83.8%인데 물론 우리 학생 점수하고는 약 한 3%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올해 44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학생부가 좀 더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유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주저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학생부 그 반영 비율 자체가 그래도 수능 반영 비율이 약간의 상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적정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한다면 아마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가 환산하면 476.4.6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485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나 100분위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라 보일지 몰라도 표준 점수로 가면 역시 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제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가 모두 야속하게도 네. 과탐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이제 조합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자꾸 상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김홍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마도 지금 이제 희망하신 대학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추시면 아마 좀 더 그 많은 대학 학과들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가군에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전자공학부와 그다음에 이제 광원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추천해 드리는데 광원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학생이 적정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군에서는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나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좀 우리 학생이 좀 적합하다 해서 적정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군에는 제가 이제 역시 또 강원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죠. 전자융합공학과를 제가 적정으로 추천해드리고 좀 더 이제 간학군에서 적정을 좀 많이 지원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뜻밖 그냥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자나 전기는 아니지만 다군에는 좀 더 그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라는 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범계열 치고는 점수가 이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약간의 상향이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상명대 수학교육과까지 이제 덤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추천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 있는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자, 여기는 최초 등록자 평균이 이제 81.7%를 이제 얘기했던 대학인데 광운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학치고는 이제 100분위를 반영하는 좀 이렇게 좀 대학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100분위로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80점 초반하고 거의 근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에 대한 그 100분위를 좀 더 이제 환산 점수로 하면 좀 더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환산 점수로 하면 한 334%, 실제는 이 대학에서 갖고 있는 점수가 한 317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점수 폭이 조금 크게 벌어져서 약간은 제가 이제 적정 또는 이제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 이제 29명 모집하고 이제 3대1의 경쟁을 작년에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100%는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광운대가 우리 학생에 조금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이 100분위로 점수를 하는 사람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나군에 있는 대학은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이제 제가 하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년에 합격한 사례 정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올해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로 이제 반영할 때 한 472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점수가 478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근소한 차이로 약간 앞서서 제가 이제 적정이다라고 추천해 드리는데요. 올해 이제 모집 단위가 워낙 커서 이제 67명을 모집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학생이 또 낙원에서 모집하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낙원에서 대부분 다 모집하니까요. 그다음에 수능은 이제 10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한 조합으로 이제 수학이 35%를 반영하고 네. 그다음에 탐구가 이제 20%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낙원인데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최초 합격자 성적이 이제 상위 80% 성적이 이제 약 82.99%를 조금 우리 학생 점수가 높지만 최종 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 비율은 이제 70% 후반으로도 아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를 적정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올해 67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100%를 모집하는 대학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 자체는 이제 수학이 30%, 과탐이 20%로 해서 앞서 있는 세종대보다 좀 유리함이 적지만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100분위 점수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학교의 점수를 차를 보면 약 한 7%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적정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자세히 살펴주시면서 우리 학생은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이기 때문에 광운대 전기공학과도 이제 안정이나 적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대 전자공학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우리 학생이 워낙 잘 받기 때문에 35%로 유리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추천 대학 다군도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다군은 제가 앞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는 아닙니다. 분명히 전기나 전자는 아닌데 그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를 한번 어머니께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올해 14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경률이 6.81대 1. 아무래도 사범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계별로 이제 해서 1단계 때 수능 100%로 해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때는 아마도 저희가 사범제다 보니까 인적성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 대한 비율이 한 10%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반영 비율로 따지면 이제 수학이 30%, 이제 과학이 20%로 뭐 수학에 대한 유리함이나 과학에 대한 불리함이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대학이죠. 우리 학생이 이제 환산 점수를 했을 때 나온 점수가 이제 한 477.6점인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여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80 한 중반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약 한 이제 10점 미만 정도의 차이라 약간의 이제 상향의 다군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기대에 의해서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해서 제가 한번 상향이지만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다군에 있는 광운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최초 등록자 평균이 82.4%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다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봐도 좀 다른 부분보다 좀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만큼 또 학생들이 많이 또 간학운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를 보통 학생들이 많이 품고 지원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클 경우에는 실제는 합격률이 많이 적다 해서 그 폭이 좀 좁은 가운데 상향 지원해주면 충분히 어떤 그런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 자체가 워낙 점수가 높아서 뭐 추가 합격이 하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초 합격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정이라고 추천해드린 겁니다. 네. 네. 자, 다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아, 네, 네. 잘 혹시 듣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광운대 전자공학과는 어려울까요? 같은 네, 아닙니다. 어머니 지원하시면 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 점수가 예,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24일 날 원수업사는 그 시점 가면 아마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 학생이 예, 광운대학교 전자계통의 학과를 이제 지원할 경우에는 예,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이제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이 정시 지원 경향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제 어머님께서도 약간 이제 조금 불안하신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듯이 네. 이제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가나다군 뭐 1승 2패 아니면 2승 1패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정도 떨어져도 좋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더라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 합격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좀 안정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향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학과를 좀 고민하면서 학교를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학이? 전학이요? 예, 전학이. 전학이? 예, 전학이 학과가 있습니다. 전학이요? 예, 전학이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취업이 잘 되는 네네. 이공계 학과들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학과들을 생각하시면서 대학을 조금 낮추시는 것이 가나다군 중에 한 군 정도 있으면 이 중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 경향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정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이제 안정 소신을 조금 잡아두시고 지원을 조금 자유롭게 해주셔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고요. 끝으로 김호 선생님, 우리 네. 학생 정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정시 원수 접수가 12월 24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희 TBS나 아니면 각 대학의 상담실에 일단 상담을 신청하셔서 그 상담 내용을 받아서 해당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 가져와서 그 결과를 같이 의논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혼자 찾아보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께서 조금 상담의 문을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꼭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성적을 토대로 상담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학생과 잘 상의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